안녕하세요. 내신일 다학쌤입니다. 자, 오늘 영어원 능률 김성곤 4과 주제 변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불일치 문제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쌤이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용이 다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이 4과는 이제 간송이라는 여러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지켰었던 그런 수호자 같은 분이죠. 이 간송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요약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요약문부터 볼게요.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이런 예 보존이 됐대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유산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죠. 간송 아트 뮤지엄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그곳은 중요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런 순수한 이제 애국심과 그리고 헌신. 네, 2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2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네, 한글 선지라서 어렵지 않게 4번 맞췄을 겁니다. 간송은 일본인 매술상이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지불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일본인이 간송에게 그런 요청을 했죠. 제안을 했으나 간송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언급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주제 이제 간송 아트 뮤지엄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간송 아트 뮤지엄의 기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이죠. 4번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이것은 아던티 구문 해석할 때 뭐뭐 하고서야 다음 대절을 이제 뭐뭐 했다라고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 일본에 의해서 강점되고서야 간송이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반대죠.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5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그는 독립운동가인 오세창과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오세창과 친구 사이였다면 얘기는 없고 그냥 그의 멘토였다 정도는 언급이 있죠. 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간송은 훈민정 해례본을 소유한 자가 요구한 가격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요. 10배에 샀다 정도는 있었습니다. 네, 넘는 돈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런 디테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는. 자, 7, 8번에 이제 같이 묶여 있는데요. 일치불일치가 제목인데. 일단 7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간송이 이제 독립운동가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8번은 이제 이 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니까요. 이 문화유산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3번이 너무나 적절합니다. 9번 겸재정선의 그림을 감상한 후 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4번이죠. 해학전 신첩이 모두 타버린 것에 아이는 슬픔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버릴 뻔했죠. 그래서 타버릴 뻔해서 슬픔을 느꼈다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그래서 제목을 잡자면 여기도 이제 자신 어떤 감상의 소회를 밝히는 이 글의 주인공이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한국 문화유산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5번이 맞겠죠. 다음 11번은 베이스에 대한 답할 수 없는 질문. 그러니까 일시브리치의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4번이죠. 언제 이 일본의 이 예술 작품을 팔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얻었는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로 이 아트 뮤지엄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4번이죠. 한국문화유산의 보물의 집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요약이죠. 그는 강한 이걸 갖고 있었대요. 이러한 골동품에 대한 뭐 자신의 어떤 원칙 정도 좋고요. 서브티튜트는 뭐 대체제, 대안제, 헌신, 헌신까지는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철학도 괜찮은데. 어, 그래서 그가 이런 국가의 어떤 얼이라고 불렀고, 그는 어떤 the initiative,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나왔다는 이건데, 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게 맞죠. 뭐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황폐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1번이죠.
14번의 훈민정음 자, 해례본과 네,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는 3번이죠. 간송은 요구한 가격의 10배를 제시한 덕분에 발견 즉시 구입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년이 흐르고 나서 살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알 수 없는 거, 네, 여기서는 1번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언제 등재가 됐는가 한국문화유산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1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1번이죠. 필명이 전형필이 아니고 본명이 전형필이고, 네, 이제 필명이 간송이죠. 17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간송은 일본인 수집가가 요청한 가격의 2배 지불을 하여 화병을 구매했다가 아니라고 했죠. 일본인 수집가가 간송거를 다시 살라고 했던 건 나옵니다. 2배 가격으로. 안 팔았죠. 자, 훈민정음 해례본과 일치하지 않는 거 영어 선지긴 하지만 간단하네요. 4번이죠. 이 일본의 강점 정부가 그것을 파기하지 못했습니다. 19번 주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 국가의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 괜찮아 보이죠? 훈민정음의 뭐 창의적인 과정이나 어떤 한국어를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 그다음에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에 등록되는 것의 이점, 그다음에 한글의 창제 뭐 어려움 이런 디테일이 나오지 않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떤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죠. 간략한 소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0번의 제목 자, 그 지난주에 이제 방문을 해서 간송 아트 뮤지엄에서 어떤 소회를 이야기하는 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입부고 이것도 이제 전체 맥락으로 그냥 가져가서 간송이 누구이고 그가 뭘 했느냐 정도로 가져가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21번 그 청자 얘기죠.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 좀 너무 포괄적이다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두시고 이 청자의 외형 이것은 너무 특정한 느낌이죠. 포괄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청자가 발견됐는가도요. 마찬가지로 간송의 비밀, 부자가 된 비밀이 아니고 5번 간송의 헌신이다. 이 청자를 지키기 위한 이거네요. 5번이죠. 5번이 없었다면 1번으로 가도 가능은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2번의 제목이에요. 한글의 원치를 이게 아니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사적 중요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목으로는 아니고 가장 어두운 순간 아니고 훈민정음 해례의 가치 그죠? 이게 좀 더 좋죠. 거기에다 간송의 노력까지 그거 지키고자 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떤 학구적 가치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은데요. 한글 연구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4번이 맞고 23번 알 수 없는 것은 3번입니다. 한국 학교들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금지를 당한 거죠. 일본 그 정부가 이제 금한 게 맞고요. 1차 하시는 거 두 개 마지막으로 고르시면 네, 2번과 4번이죠.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친 교사는 체포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체포가 됐고 간송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걸 들었을 때는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죠.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뭐 주제율 중에서 일단 이치브리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지만 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제목보다도 일치브리치를 조금 간단한 문제로는 좀 많이 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도 요새는 어버버이라든가 서술형 같이 어려운 유형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쌤의 카페에 있는 추가적인 문제와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까지 해서 좀 더 단단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저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